이번에는요, 정치권 기사인데요. 자유한국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놓고 참 당 내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좀 있나 봅니다. 보겠습니다. 당이 검찰처럼 굴러간다. 당이 검찰이다.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리더십에 불만이 터지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게 어제 모습인데요. 어제 황교안 대표가 이제 농성을 하면서 또 그 사이에 이 교과서 문제에 관련해서 어떤 이제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또 발언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좌편향 역사 교과서 긴급 진단 뭐 이런 제목이 붙어 있죠. 어제 이런 모습도 같이 사진에 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한국당 핵심 당직자 상명하복 비판글을 올렸는데요. 이런 얘기합니다. 당이 무슨 검찰처럼 운영되고 있다. 이런 비판입니다. 길어진 장애 농성의 의원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고요. 건전한 비판마저 내부 총질로 단속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후배 검사 꾸짖듯 이런 모습 반발 불러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모습, 리더십에 대한 어떤 지적들이에요.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반발이 내부에서 있다 그러네요. 황 대표의 리더십을 정면으로 겨냥해 지금의 당은 마치 검사 동일체 조직인 것처럼 굴러가고 있다. 당은 우리의 것도 대표의 것도 의원의 것도 아닌 국민의 것이다. 당연한 말인데 당연한 말이 들어가면서 비판이 됐군요. 존재 그 자체인 것이다. 이제 브레이크를 걸 때가 됐다. 이렇게 비판이 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지금 한국당 검찰처럼 굴러가고 있어.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의 내부 비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시 뭐 여러 가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논란된 게 있죠. 삼진아웃제. 이른바 자유한국당이 이제 언론과 기자를 뭔가 판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격이 있다 없다. 그래서 삼진아웃 3번 이상 뭐가 문제가 되면은 당 출입 금지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논란이 됐거든요. 그러자 논란 끝에 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황교안 대표 체제 안에서 지금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서 같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총선 역효과 우려가 있다. 보수 통합 심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이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 멋대로 법도 어기고 국회법도 망가뜨리고 문화무게가 지 멋대로 하는 거 다 보셨죠? 국민들을 대변하는 국회에 들어오실 때 자유롭게 오셨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들어오신 거 이미 승리한 겁니다. 문희상에 대해서 욕하지 마세요. 욕할 가치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의 입을 더럽히세요? 이거 도둑놈 아닙니까? 내 돈 가지고서 왜 지가 멋대로 쓰는 거예요? 밝혀서 이 정권 무너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대 게이트 이것은 이 정권과의 싸움이라기보다도 대한민국을 살리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네. 황교안 대표의 여러 가지 강한 발언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언론들에서 나오는 공통점은요. 황교안 대표가 중도 쪽에서는 멀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입니다. 뭐 일부에서는 극으로 가느냐 어쩌나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언론 보도의 교집합은요. 중도하고는 멀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은 분명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당내에서 황교안 대표에 대한 리더십 비판이 있거든요. 왜 나오는 겁니까? 좀 답답하죠. 왜냐하면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으면 총선에 대비해서 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비전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대표께서 답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 좀 당내 구성원들이 좀 요즘 화가 좀 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황 대표님께서 왜 저런 행동을 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사실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세모 리더십 때문에 엄청 혼나셨어요. 그래서 리더십이 저 모양이로는 안 된다. 그래서 갑자기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의식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투사가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자신의 공안검사, 총리, 법무부 장관 이미지를 탈색시키기 위해서 아주 강한 투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단식하셨죠. 삭발하셨죠. 그런데 투사가 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위해서
아니 그럼 투사가 됐으면 예. 당을 똑바로 이끌어가서 더욱 강한 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자신만 강해졌지 당은 약해지고 있단 말이죠. 자신만 강해지고 당은 강해지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예. 물음표가 자꾸만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결을 하더라도 대화 있는 대결을 해야 되고 예. 투쟁을 하더라도 계획 있는 투쟁을 하셔야 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이 커지니까 황당무계 그러니까 황해당은 예. 계획이 없다. 그래서 황당무계라는 말도 그런 나오는 얘기가 당에서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 대표께서 이제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예. 총선 승리를 위해서 예. 내가 무엇을 할 것이며 당은 어떤 역할을 하고 당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 이제 그림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 그냥 밖에 나가서 투사의 이미지를 보이시는 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 한 가지 더 1+1을 해야 된다. 황 대표께서 그 점을 알아주시면 당의 리더십도 더욱 예. 커지고 당도 더욱더 지지율이 올라갈 터인데 황 대표께서 이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될 시점에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 투쟁과 농성에 주력하는 황교안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당내에서 황당무계다. 황교안 대표의 정당은 계획이 없다. 황당무계. 표현이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아무튼 있는 표현을 그렇게 빗댄 건데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아침엔 매일경제 시그니처 코너인 빈칸 채우기를 이 주제와 관련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패널 분들은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제목에 있는 빈칸을 좀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사실 문제가 어떻게 보면 좀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 빈칸이 2개 있죠, 위에? 근데 여기에 사람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아랫부분에 사진과 동일 인물이 되겠습니다. 사진 역시 3명 중에 2명은 안 보이게 돼 있죠. 이렇습니다. 누구와 이재호 또 누구 보수제야 시민단체 국민통합연대 출범. 오늘 출범할 예정이거든요. 여기에 어떤 분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지만 이 기사는 대표적으로 3명의 인물을 꼽았는데 2명의 인물이 누구인지를 좀 맞춰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힌트가 돼 있군요. 친 MB 비박 인사들 이름을 올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당내에 어떤 비판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장외에서는요. 이른바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당 내 비주류 인사 또는 중도 보수 인사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인사들이 어떤 큰 모임, 이른바 빅텐트를 만들어서 보수 통합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거거든요. 오늘 출범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2명의 인물은 과연 누굴지 제가 상대적으로 오늘 나오신 패널분들은 워낙 이쪽 분야 전문가이셔서 금방 맞추실 것 같아서 맞추신과 동시에 이 인물은 이 국민통합연대에 왜 참여할까? 이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한국당에 몸담고 계신 윤기찬 변호사, 어떤 인물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여기 빈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일단 현재 보수통합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예. 박형준 전 의원이 아, 여기 박형준 전 의원. 그리고요. 이쪽. 자유화공화라는 단체를 이끌고 계신 박형준.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한번 들어가 계실 것 같아요. 박관용 전 국회의장. 왜냐하면 지난 11일인가요? 예. 원로들 오찬을 했어요. 황교안 대표하고. 그때 여러 가지 주문을 하셨는데 예. 그 주문이 상당히 황교안 대표의 언행에 반영이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언론을 예. 보면. 그래서 한국당과의 끈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예. 포석으로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들어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보수 통합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어떤 시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제야 시민단체 국민통합연대가 오늘 출범하는데 거기에 참여하신 분 숫자가 꽤 많거든요. 여러 인물 중에서 대표적으로 3명의 인물을 꼽고 있는데 과연 누가 들어올까? 힌트는 친 MB 비박 인사라고 할 수가 있다. 뭐 또 어떻게 보면 한국당 내 비주라고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최영철 편집위원께서 보시기엔 이 2명 누굴까요? 네, 저도 홍준표, 박관용 이렇게 홍준표, 박관용. 왜 그럼 그분들은 여기 참여하신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보수에서 가장 큰 거물들이 예. 누구냐 예. 이렇게 봤을 때 박관용이라는 전 국회의장이라는 인물은 예. YS 때부터 정치를 했던 그런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류를 형성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예. 또 국회의장을 하시면서 보수 정치계의 큰 거목으로 성장한 분이기도 예. 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징적인 인물이 될 것이고 홍준표라는 인물은 예. 그래도 한국 정치판에서 거의 40여 년 가까이
정치를 경험했던 또 하나의 거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마중물로 해서 보수 대통합의 씨앗을 삼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으로 국민통합연대가 출범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과연 저것이 큰 힘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좀 듭니다. 사실 이 국민통합연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지금 패널 분들께 말씀하신 분들이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 한국일보는 대표적으로 3명을 뽑은 그래서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좁혀본 건데 의도적으로. 자, 김상희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두 분 누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저는 어제 밤에 기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셨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좀 약간 저는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제척사유에 좀 해당하는군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 시민단체 국민통합연대가 뭐 좋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아까 그 최경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합은 좋은데 그 통합 안에 미래와 젊음과 미래 가치, 비전 이런 게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해지지 않으면 또 그들만의 리그로 내지는 자기 자리를 보존하거나 자기의 영향력을 확보하는 수준의 걸로 또 찻잔 속의 태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장우인 변호사는 어떤 이름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딱 이 빈칸을 봤을 때 박형준 그 교수 전 의원 이름이 좀 융산 변호사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형준 전 의원, 박형준 교수를 떠올리셨네요. 예, 그리고 아까 화면을 봤더니 맹형규 전 장관도 나오던데 김영호 전 국회 부의장도 MB맨이었고 그 이명박 정권 출범할 때 인수위에서 아주 중책을 맡기도 하셨고 해서 이런 이제 친 MB 쪽 올드맨들이 주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제 자유한국당이 깃발을 들고 지금 보수 통합 논의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되고 사실 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으니까 어떤 그 원로 정치인들이 답답한 마음에 이런 어떤 제3지대에서 이 영역을 꾸리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정치 공학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어떤 가치랑 어떤 이런 부분이 생략되고 없이 이런 선거만을 위한 기획으로 비춰진다면 결국에는 좀 성공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좀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물은 여러 인물을 좀 다르게 선택을 해주셨는데 이런 국민통합연대 과연 어떤 성과를 낼까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굉장히 좀 신중한 입장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은 정답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수제야 시민단체 국민통합연대 오늘 출범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 걸로 소개돼 있을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홍준표, 이재호 아까 나오는데 이문열, 작가 이문열 씨 얘기가 있네요. 여기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이문열 작가는 여기에 어떤 생각으로 참여하는 걸까요? 좀 추정 좀 해주세요. 아직까지 그것까지 소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문열 작가는 저희 신문사 출신인데요. 저희 신문사에서 기자로 근무하다가 나가셔서 소설을 쓰셔서 지금 거의 보수계의 원로로 성장하셨던데 저분이 왜 작가가 되셨는가 보니까 저희 신문사에 있을 때부터 책을 워낙 많이 봤습니다. 책을 엄청나게 많이 보셨다. 다독이 결국엔 작가를 만드셨는데 근데 결국 다독을 하면서 저분이 느낀 것은 그것이겠죠. 보수를 지켜야 나라가 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이 큰 어른으로 자리매김을 하신 것도 같은데 최근에 말씀하신 거 보면 조금 너무 오른편에 가 계신 것이 아닌지. 결국 한국당이나 우리 보수가 살려면 중도로 나가는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문열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으로는 과연 우리 보수가 중도로 나가서 중원을 장악할 수 있는 세력을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문열 작가께서 저기서 큰 역할을 하시려면 젊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잡아서 어떻게 좀 더 정치적으로 각성시킬 수 있고 그래서 보수의 뿌리를 더 튼튼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신을 만들고 그러한 활동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저 단체에 가셔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전 의문이 좀 있습니다. 이 오늘 출범하는 국민통합연대 전체적으로 패널분들이 지적을 하시기는 너무 올드보이 위주로 좀 구성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을 좀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정치기사 정의당과 관련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오늘요.
보겠습니다. 이거 꽤 좀 논란이 됐죠, 지금요. 정의당 한미 방위비 논평을 내면서 여기 이런 표현은 사실은 방송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소개되기가 뭐해서 저희가 좀 약간 가렸네요. 뭘 대주는 속국 파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일상생활이나 어떤 가까운 곳에 이런 표현 쓰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이 표현이 논평에 들어갔어요. 비판 쏟아지자 문구 고치고 사과했다. 한국당 심상정 직접 사과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요 앞부분에 있는데 제가 그냥 그 내용 빼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논평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어떤 입장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한국은 미국의 패권을 위해 돈 대주고 모두 대주는 속국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발칵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뭐 여러 가지 또 논평들 내놨죠. 비판했는데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소에 여성 인권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던 정의당입니다. 여성들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석고 대죄를 하고 그 대표직에서 사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유미 변호사,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굉장히 좀 부적절하죠. 예. 이 어떤 공당의 논평으로서는 예. 도저히 이제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을 쓴 것이고 예. 또 어떤 지금 한국의 상황을 뭐 이제 돈을 대주고 어떤 이제 군인들까지 이제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다는 그런 예.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예. 이렇게 저속하고 또 성매매에 빗댄 걸로 보이는데 이건 예. 정말 여성들한테도 어떤 사과를 해야 될 정도의 어떤 중대한 사안이 아닌가. 특히 정의당이 이런 부분 참 아쉽습니다. 우리나라를 스스로 너무 비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요. 그렇죠. 예, 한국을 너무 비하하기도 했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그 지지나 응원의 예. 이런 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정의당이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아픈 부분이죠. 지금 예. 총선이 다가오니까 예. 모든 정당이나 예. 정치인들이 국민을 보지 않고 그 상대편 내지는 예. 적으로 여기는 진영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실수들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하고 거기를 기준으로 삼으니까. 근데 정치인들의 기준은 국민이 돼야 됩니다. 국민이.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유명한 말에 신은 끝까지 기다리지만 진실을 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진실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저는 예.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국민은 예. 진실을 알지만 선거를 기다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거 때는 우리 국민들 무섭죠. 예. 그러니까 국민을 믿고 가라. 저는 예.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좀 조급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써서는 안 되는 표현이 당의 논평에 등장하는 게 뭔가 너무 선거를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부작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아무튼 그래서 이 표현 물론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다른 걸로 바꿨습니다만 뭐 이미 뭐 나가서 다 알려주고 벌컥했는데요. 뭐 이렇게 됐습니다. 꽤 논란이 어제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